즐거운 속성량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미분을 방정식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정식의 기본 내용 중에 이제 fx는 gx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 있을 때 fx는 gx 이것에 해, 저것에 해 그러면 저것은 y는 fx, 자, 이 왼쪽에 있는 y는 fx, 오른쪽에 y는 gx 이렇게 생긴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랑 같다겠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곳에는 양쪽에 있는 녀석을 어떤 함수로 생각하고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거다. 저 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거다. 이것이 이제 기본 내용인 거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이제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그래프. 자, 두 함수 y는 fx, y는 gx에 대해서 fx는 0, 이것의 실근. x축과의 교점 x좌표 그렇죠. fx는 0 이렇게 있으면 y 대신에 0 넣은 거랑 같잖아요. 자, 그래서 y 대신에 0 넣었다 그 말이 이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또 fx는 gx 이런 것의 실근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한다겠어요. 자, 이제 아까 그 내용하고 연장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3차 방정식.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은요, 요것의 근의 판별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뭐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별하는 거고,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개수에 대해서 또는 근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하는가 그 말인데, 자, 이렇게 있으면 항상 요것을 하나의 함수인 y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y는 fx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녀석이 만약에 이제 극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자, 요게 이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인 경우, 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다 그 말이 서로 다른 세실근 그 말이죠. x축과 교점이 3개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자, 지금 극값을 갖는 경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야기예요. 최고창 양수 기준으로. 아무튼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세실근,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근데 이제 실은 하나의 근과 다른 하나는 중근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이렇게 가는 수도 있는 거지. 자, 극대값, 극소값이 있는 3차함수 그래프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면 x축하고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2개는 허근이라는 거예요. x축하고 만나는 곳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는 허근이 되는 거지. 이것은 이제 하나와 하나는 중근 뭐 그런 뜻입니다. 접했으니까 중근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런 말이고, 이런 말을 우리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것은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식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죠. 자, 극대 극소가 부호가 반대일 때, 그럴 때는 극대값, 극소값을 곱한 값이 음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사용하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요 3차식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래프 자체는 최고창이 양수 모양만 그려놨지만 음수인 경우는 이거 뒤집혀서 또 반대로 이것도 뒤집혀서 생기면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고, a가 양이냐 음이냐에 상관없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부호가 틀리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저렇게 x축에 세 군데서 만나게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찾아서 둘이 곱해서 음수다라는 조건을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인 상황은 극대값이랑 극소값 중에 누군가가 0이잖아요. 그러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다. 이 조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여기 극대 극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둘이 다 양수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극대 극소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음수가 되겠죠. 이때는 x축하고는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거나 그 말이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말이지. 이런 경우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그런 때는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이든지 극대 극소가 둘 다 함수값이 음이든지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을 한꺼번에 말할 때
극대값, 극소값을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값을 가질 때 우리가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을 때는 우리가 근의 판별을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한 값으로 그것이 양이냐 음이냐를 따져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냐 이런 상황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지?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어떤 상황인가, 그래프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뭐 양수냐, 영이냐, 음이냐가 바뀌니까 그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고 극대, 극소를 가지고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처럼 뭐 판별식을 바로 적용하거나 그게 아니죠. 극대, 극소를 찾아서 그 곱이 양수냐, 음수냐 막 이런 걸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것은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면 간단하게 어떤 상황을 적용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극값을 가질 때라는 상황에서 이야기고 3차 함수 자체가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잖아요. 극대, 극소가 없이. 이렇게 생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 X축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3차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건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0인 곳이 하나 있다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 0인 곳이 아예 없는 그래프고요. 둘 다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런 거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그래프든 이런 그래프든 X축하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지. 극값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해. 그 다음에 3중근. 이렇게 가는 녀석인데 여기서 이제 세 번 접하는 어떤 상황이야. 그 말은 뭐냐면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라겠죠. 요게 그 식일 때, 요게 그 그래프일 때 y는 x 빼기 3의 3제곱 저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3에서 3,0이잖아요. 3,0을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이제 3중근 그래프라고 해요. 자, 그 녀석은요, 그것의 근이 3번 중복됐잖아요. 저럴 때가 이런 그래프다 그 말입니다. 3중근일 때. 아무튼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요. 그렇죠? 저것을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방정식 관련된 건데 이제 방정식에 활용을 해보자. 자, 방정식 이 녀석은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들의 합을 구해라. 자,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도함수를 가지고 저것을 fx라고 하고요. 자, fx를 x3제곱 3x제곱 더하기 4 빼기 k는 0. 자, 이 녀석은 잠깐 이제 요 방정식인데 이걸 잠깐 놔두고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도함수 상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극값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x축하고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라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극값이 존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에 이렇게 도함수를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6x 그 말이에요. 이게 도함수인데 도함수 묶어보니까 x 빼기 이렇게 해서 0하고 2. 자, 극값이 극대 극소가 있다는 거지. 자, 0하고 2가 있으니까. 그러면 0일 때든 2일 때든 둘 중 하나가 극대 극소가 되는 거고 최고차는 양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거예요. 0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극소 그 말이에요. 이런 점들은 극대 극소 지점이니까 이렇게 저것의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이제 0하고 2에서 이야기인데 x축이 있고 여기가 0지점이 있고 2지점이 있어요. 자, 이제 y축은 생략했습니다. y축은 이제 실제 여기니까 여기가 있는 거죠. 자, 이것에 0일 때 함수가 0일 때는 0, 0 집어넣으면 4 빼기 k죠.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말이 x축하고 이 녀석이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려면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랬어요. 극대값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거니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곱하면 음수다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0에서는 극대니까 양수 극소니까 음수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줘야 x축에서 세 군데서 만난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즉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부호가 이렇게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0은 양수, f2는 음수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극대 극소 곱이 음수다라고 써도 상황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극대값 극소값 이야기니까 0일 때 0 들어가면 4 빼기 k. 자, 4 빼기 k가 지금 얘가 지금 극대값입니다. 극대.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 자, 2를 집어내야죠. 2 집어내면 8 빼기 12 더하기 4 빼기 K. 그러니까 이것이 12 없어지고 그냥 빼기 K네요. 자, 극소는 지금 마이너스 K입니다. 그래서 극대값, 얘가 극소값 그 말이에요. 극대랑 극소가 부호가 틀려야 된다 그 말이 둘이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자, 이런 조건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저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리하면 이거 마이너스 K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주면 그냥 얘는 그냥 K-4로 바뀌거든요. 얘도 그냥 K로 바꿔서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마이너스 1 하면 K, 마이너스 1 하면 K 빼기 4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1배씩 있으니까 플러스 1배 한 거랑 같죠. 부동 방향은 안 바뀌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K 값은 2차 부동식이니까 0에서 4란 말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K 값의 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정수 K 값을 그랬는데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은 이것의 정수값이요. 1, 2, 3 되겠죠. 이거. 그래서 정수 K 값들의 합 6 그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방법. 자, 이것은 이제 3차 방정식의 어떤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세 실근 가질 조건을 따져볼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하려면 복잡하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좀 복잡하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아까처럼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녀석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면 얘를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K로 좀 만듭니다.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하고 같은 거죠. 넘겨만 놓은 거니까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얘를 우리가 fx, 얘를 gx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gx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근이 3개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3개가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찾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함수, gx는 k라는 상수함수, 여기는 fx는 이거라는 어떤 3차 함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랑 상수함수랑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함수 잠깐 놔두고 요것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fx를 그리려면 f'x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f'x. 자, 이거 3x 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요. 아까처럼 3x x 빼기 2입니다. 그래서 0하고 2가 지금 극대 극소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fx를 그리는 건데, 자, 이것의 그래프는 0하고 2가 극대 극소. 0일 때는 0, 0 집어넣으면 4죠. 자, 0일 때 함수값은 지금 4 이렇게 찍고요. 여기. 그 다음에 2일 때. 자, 2일 때 함수값은 2 집어넣으면 2를 넣으면 8,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0이죠. 2, 0, 2,0 여기. 자,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데 우리가 3차 함수고 극값이 2개고 최고점 양수니까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극대, 극소가 여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그래프인데 이것은 뭐야? 이것은 상수함수예요. gx는 k라는 상수함수. k는 어떤 값이고요. 그런데 교점이 3개가 되라. 이 그래프랑 교점이 3개가 돼야 돼요. k 값이 만약 이렇게 가면 여기만 생기죠. 교점이 하나 그 말이야. k가 만약에 여기라면요. 이런 것은 교점이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이런 데 교점이 하나지. k가 이런 데가 있으면 교점이 하나다 그 말이야. 그러면 k가 이렇게 가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여기도 교점, 여기도 교점이니까 2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k가 또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 여기 하나 여기는 2개가 생기지.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세 실근 가진다고 말은 교점이 3개가 있으려면은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야 하나, 둘, 3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랑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k가 거기를 지나가야 그렇게 지나가야 교점이 3군데가 생긴다는 걸 알겠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되는 방법은 y는 k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k 값이 자 여기를 지나간다 그 말이야. k가 0일 때죠. 근데 0일 때는 2군데서 만나는 거니까 0보다는 커야 3군데지.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
마찬가지로 4일 때도 두 군데서 만나는 거고 K가 4보다 작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면 세 군데지. 그러니까 4보다 작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처럼 구하는 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좀 복잡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쪽으로 넘겨서 나머지를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교점을 찾는 겁니다. 상수함수를 이동시키면서. 그래서 K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아까 이제 개념적으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한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공부하고 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곡선 이것과 직선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보자. 자, 저것도 이제 3참수 모양이 써져 있고요. 자, 이것이 있고 Y는 또 4X 더하기 K라는 식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고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이제 이 두 녀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3차함수인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극대극소가 있다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이것은 직선이야. 기울기 4이고 그러면 기울기 4이다 그러면 저 녀석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 그랬는데 일단 뭘 찾아봐야 될까요? 기울기 4인 녀석이니까 4라는 기울기는 이 정도 잡은다면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기울기가 만약에 4라 여기 기울기가 이제 4인 녀석이라면 이렇게 생긴 어떤 녀석이라면 더하기 어떤 뭐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접점이 있을 때 이렇게 가면은 한 점, 두 점 이렇게 만나겠지. 즉 접선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기울기가 4인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건데 이렇게 찾으면 여기랑 여기 교점 두 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기울기 4인 것은 또 이쪽도 있는 거지. 이쪽도 이렇게 가면 또 기울기 4인 게 있을 테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쪽에서 만나니까 여기도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접할 때랑 이 두 접선 말이죠. 그 두 접선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간다면 세 군데서 만나게 되는 거지. 요렇게 두 군데서 여기서 접하는 접선일 때랑 여기서 접하는 접선일 때랑 그 두 직선 사이를 지나가는 녀석이면 된다 그 말이야. 이제 그래서 요런 녀석을 찾는 건데 이런 녀석들은 다 세 군데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찾으려면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건 긴 과정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것의 교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교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랑 같은 거라겠지. 그래서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여기를 치우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 녀석을 이렇게 하면 요 방정식의 해가 세 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요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라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프의 교점은 요 방정식의 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요것의 해가 서로 다른 세 개가 되라. 알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는 또 여기가 K자가 섞여 있고 얘는 또 4X가 따로 있죠. 그러면 요 녀석은 또 다시 넘겨서 4X를 넘기면 마이너스 9X는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 이거랑 이것은 같은 식인 거죠. 넘겨서 정리만 한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 그 말이나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 그 말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한 다음에 요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질 조건을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적용하면 되죠. 자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얘를 gx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은 상수함수니까 놔두고 요 녀석 자 fx의 또 프라임을 찾는 거죠. 자 fx의 프라임 자 이거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인수분해해서 쓰면 인수분해는 3으로 바꿔지면 x 빼기 3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x축 y축 자 마이너스 1하고 3이 극대 극소 지점인 거죠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때 함수값도 찾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고요. 플러스 5죠. 마이너스 1때 함수값은 5니까 적당히 여기 5라고 하고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3일 때 자 3일 때는 3 넣으면 27 3 넣으면 여기 27 없어지죠. 3 넣으면 마이너스 27 자 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라 좀 아래쪽인데 여기라고 하고 그냥 여기라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극대 극소 지점인 3차 함수야. 제곱장 양수니까 그냥 보나마나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것이 이제 fx의 그래프야, fx. 자, 그러면 이제 gx는 k. 이것은 상수함수라고 했죠.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야.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 그랬으니까 아까 본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도 이렇게 지나갈 때 두 점 만나는 거. 즉 극대 극소 지점을 지나갈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를 지나가면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이 K라는 값이 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상수함수 5를 지날 때입니다. 5보다 작게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이런 데가 K 그 말이야. 그러니까 K 값은 5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되겠죠. 또. 이렇게 크면 이런 조건이면 저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이고 이 녀석은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K 값에 보면 요거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곡선 이것과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제 3차랑 2차식이 써졌죠. y는 x 3제곱 더하기 2x 제곱 이렇게. 그다음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k.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이 녀석이 두 곡선인데 서로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의 정수 k의 최소값 한 점에서 만난대요. 어쨌든 만난다 그랬잖아요. 만난다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항상 는 연결해서 이렇게 생긴 연립방 형식을 푸는 거랑 같다겠어요. 그래서 이거 풀면 되는 거고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또 넘겨서 x 3제곱 이거 이제 x제곱 넘어가면 더하기 3x 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은 k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근이 하나다 그 뜻하고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의 실근이 하나다. 요것의 실근이 하나다 그러면 요것에 fx를 하면요. 얘 또 gx라고 아까랑 똑같죠. 요것은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보는 거죠. 자, f'x 써보면 이거 3x 제곱 더하기 요것은 6x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 녀석은 또 인수분해하면 3x x 더하기 2고요. 그래서 이건 또 0하고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0하고 또 마이너스 2 잡고요. 자, 마이너스 2를 잡고 0을 잡고 자, 0일 때 함수값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이거 이제 플러스 12 이거 마이너스 8 그래서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때는 4라는 함수값입니다. 4. 여기 함수값 찍어주고 항상 이 그래프를 빨리 부함수 찾아서 그래프를 대충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제곱장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여기가 이제 극소 지점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이랬을 때 gx는 k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써보면 자 이제 y는 k가 이렇게 가면 세 점 만나니까 안 되겠죠. 여기 지나도 안 되겠지. 여기 또 두 점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날 때보다는 위쪽으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여기보다는 커야 된다고 말했죠. k가 4보다는 크면 된다고 하네. 4일 때도 두 점 만나요. 자 이제 이쪽 아래쪽도 이런 데로 가면 한 점 만나는 거고 여기 지나면 두 점 만나는 거지.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k가 0보다 작으면. 자, 그래서 이것 또는 0보다 작다. 요것이 k값의 범위예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런데 조건에서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 양의 정수 중에 k의 최소값이니까 4보다 크다라는 범위니까 최소값은 k는 5일 때겠죠. 가장 작은 양의 정수에. 자, 조건에 맞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5. 이번엔 이렇게 생긴 이제 식이 있다.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가 이거다. 뭐 이렇게 찾아라. k값의 범위 찾아라. 이제 식을 이렇게 두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어떤 근에 대해서 부호까지 알려준 거죠. 어떤 근이 돼야 된다. 양의 근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저 조건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요것의 방정식 풀이법대로. 근데 여기 k자가 있어요. 자, k자가 있으면 k자가 플러스 모양이니까 물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지만 플러스 모양 기준으로
플러스 K니까 나머지를 싹 오른쪽으로 좀 넘겨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 K는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3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 넘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그냥 f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또 gx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원래는 극대 극소값 이런 걸 사용해서 막 하는 건데 그건 복잡해서 안 한다 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래프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게 좀 훨씬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이제 푸는 거고요. 어쨌든 fx, gx가 같다. 요 fx를 또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찾아봐요. 자, 도함수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예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 그래서 마이너스를 딱 묶었을 때 상황이고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까지 한다면 요것은 이제 x 빼기 2랑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이고 자,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근이죠. 자, 또 함수 그래프를 또 딱 그려주면 하는 겁니다. 자, fx를 또 그릴 거예요. 자,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지점을 잡고 2 지점을 잡습니다. 각각의 함수 값을 또 찾아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3이니까 5고요.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까지 6인데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죠.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자, 계산하면 여기고 2일 때는 또 2를 집어넣으면 3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6, 얘는 3, 4, 12. 그래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2가 들어갔으니까 24 더하기 이렇게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요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죠. 요거까지 계산하면 20, 21, 21입니다. 2일 때는 21 그 말은 이렇게. 자, 이런 값은 뭐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위로 올릴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21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최고창이 음수니까 이제 최고창이 음수인 3차 함수인데 극대 극소가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라 했어요.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즉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fx고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는 상수함수죠. 근데 저 조건에 좀 맞춰야 돼요. 이 조건에.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가져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자, 일단 여기 y절편도 보면 y절편은 지금 이거 이제 그림상 그림 여기 지나고 있는데 y절편이 실제로는 여기는 아니죠. 여기 y절편 1이기 때문에 여기 1을 통과해야 됩니다. 1이.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이제 그려놓고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양의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돼. 요거랑 교점. 그러니까 교점이 먼저 일단 이렇게 갔을 때를 보면 여기는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죠. 또 만약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하나죠. 여기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양수 쪽이니까 교점 x좌표가 근입니다. 교점 x좌표가 이런 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의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자, 이것은 양의 실근이 아니죠. 여기는 y축이니까 양의 실근은 여기, 음의 실근 여기야. 이것은 이제 양의 실근도 아니고 음의 실근도 아니고 0이라는 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음의 근이 막 생기는 거지. 음의 근이 두 개가 됐잖아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양의 근이 되는 구간은 이런 데를 지날 때겠다고. 요렇게 지나야 양의 근 두 개, 음의 근 하나 그 말이야. 맞죠? 교점이. 그러니까 여기 y절편도 중요하죠. 여기 위로 지나가야 되겠지. 여기보다는 위가 돼야 양의 실근이 두 개, 음의 실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K값의 범위가 여기보다는 위다 그 말이 K가 1보다는 커야 된다 그 말이고 여기보다는 낮아야 돼. 21보다는 낮아야 되겠다 그 말이야. 21보다는 작고 1보다는 커야 요 사이를 지나간다 그 소리니까 그럴 때 양의 실근이 두 개, 음의 실근 한 개가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찾는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죠. A에서 B까지 그랬으니까 이때 이제 B 빼기 21에서 1 뺐으니까 20 이렇게 한번 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활용은 이 정도로만 일단 보겠어요.
자, 오늘 했던 방정식의 활용 내용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fx는 gx라는 그래프의 교점 찾기죠. 미지수 하나를 한쪽에 놓고 나머지를 반대쪽으로 다 넘겨서 그 그래프 미분하고 극대극소 찾은 다음에 상수함수를 움직이면서 조건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방정식의 활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방정식의 활용은 또 뭐 다르게 막 복잡하게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안 해본 그런 건데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극대 극소 지점 위, 극대 위, 극소 아래 쪽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수함수를 움직여 보면 조건이 어느 조건에 맞는 게 어느 거구나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 속에서 찾으면 되니까 크게 막 계산은 안 해도 돼요. 극대 극소 값만 좀 찾을 줄 알고 그래프만 3차 함수 좀 기본 그래프만 좀 그릴 수 있다면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방정식의 활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